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300달러 마이너스 1%, 이더리움 3,400달러 마이너스 4.2%,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 마이너스고 에이다, 폴리곤, 도지, 팬텀, 코스모스는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장중에 42,5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43,000달러 반등 오고 횡보 중이고요. 이번 폭락장에서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4%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10월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섰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견고하게 고점에서 버텨줘야지 알트코인들도 단기에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조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들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코인들 비중을 20% 작게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다 파시란 이야기는 아니고 중형투하고 5월 6월 평단 낮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코인을 30% 정도만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월 19일 대폭락 왔을 때와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6일 비트코인 도미넌스 37.2% 급격히 하락하고 또 비트코인 37.5% 하루 만에 0.3% 상승을 했고요. 최근 같은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율, 거시경제 리스크가 나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후에 40%까지 상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펀드멘탈 강한 코인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알트코인들, 시총 작은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코인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번에 마이너스 6% 크게 하락은 했는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준으로만 하락을 했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오니까 초록불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 크게 반등 올 것이라는 투자자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초록불 들어온 코인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에이다, 폴리곤, 루나, 도지, 시바이누 코인, 마나, 디센트럴랜드, 이 코인들 위주로 홀더들이 견고하고 이번에 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자본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거시경제 리스크가 없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코인인데, 글로벌 거대 세력들이 코인 시장 추가 진입하기 위해서 성장성 높은 코인들도 가격을 확실히 흔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코인이 11월 10일 69,000달러 이후 두 달간 계속해서 하락 지속하고 있는데 결코 시즌이 종료되었다, 이제 완전히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5월 9월처럼 개인들 최대한 털어내고 다시 코인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 존재하고요. 단기에 코인 시장이나 주시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미국 연준이 어떻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지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사 양적 긴축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 줄이겠다는 것은 코인하고 주식시장 단기에 충격으로 다가와서 코인 가격 하락을 시키는 거지만,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코로나 전으로 정상화되어 간다 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연준이 성장과 물가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해야 되는데, 단기에 성장보다는 물가 상승률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여줘야지 결국에 안정적인 물가를 기반으로 경제도 꾸준히 장기 우상향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 단기에 주춤하고 하락은 온다고 해도 결국에 장기로 오를 것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조금 다르고요. 특히 라면, 식료품, 석유, 에너지 물가 한번 오르게 되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물가가 성장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코인 시장이 5월에 3만 달러 하락은 했지만 8월 다시 반등 오기 시작하면서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펀드멘탈도 확실히 강해졌고요. 3월, 4월, 5월 반짝하고 코인 시장 급등하고 문 닫았다면 이제 이 시장은 안 될 시장이다 투자자들 생각을 했겠지만, 11월 다시 69,000달러 신고가 달성하면서 코인 시장 희망은 있고 단기의 변동성은 크지만 반등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투자자 확실히 늘어난 모습이죠.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11월부터 꾸준히 공지를 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수익률 올리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 하단 흰색에 1월 20일 미국 빅테크 4분기 어닝을 제외하고는 코인 가격 변동성 높을 수 있는 이벤트 쫙 깔려있죠. 현금 비중을 반드시 높여 놓으셔서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저점에서 코인들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상승한다고 올라타시는 게 아니라 하락오고 거시경제 이벤트로 코인 가격 대박앤세일 할 때 매수를 해두었다가 다시 코인 불장이 오면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3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대세 주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1월 27일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있고 2월 3일 유로존, 프랑스, 독일 금리 인상 결정, 그 다음에는 시장에 큰 리스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까지 코인 가격 얼마까지 하락올지는 우리가 함께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점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간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 인상하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계속하면서 코인 가격 하락 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겁나서 다 팔고 코인 시장 완전히 떠났다면 2021년 대세 상승장 수익 보기는 힘들었을 듯 하고요. 코인이나 주식 모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크게 나오면 상승도 크게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코인은 수익률이 주식보다 훨씬 더 높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도 쉽게 나올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기본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하고 수익률 안정적으로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서울부동산 10억 이하 찾기가 어렵고 은행 이자도 2%밖에 주지 않는데 반드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윤택한 생활이 가능한 거고요. 본능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 현금 비중이 높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 구간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2017년 12월 금리 인상하고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나면 무조건 반등이 나오고요. 2018년 3월, 6월, 9월 우리가 여기서 오는 반등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기까지 하락이 올 것 같고 또 반등이 크게 올 것이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시고 중경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잘 해두시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런 반등 구간에서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100만원, 10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반등 오기 직전 매수를 하고 반등 크게 왔다면 일부 익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코인을 홀딩을 하시고 수익도 보시는 게 핵심일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달력으로 1월 말까지 글로벌 거시 이벤트 스케줄을 보면 1월 6일 미국 FOMC 독일 인플레이션율 발표까지 이미 발표가 되었고 다음 주 메인 이벤트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1월 12일 수요일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 1월 14일 한국 금리 인상 이번에 FOMC에서 이렇게까지 긴축 발언을 했는데 1월 14일 한국 금리 인상 추가로 할 가능성 매우 높겠죠. 1월 14일까지가 가장 고비가 될 듯하고 1월 17일 미국 기준금리 0.25%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발표할 가능성이 70% 확률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준도 금리 올리겠다고 1월 6일 회의로 2개월 전부터 시장에 공개적으로 암시를 주는 거죠. 작년 12월 16일 영국처럼 금리 갑자기 인상해서 시장에 충격이 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1, 2개월 전부터 강하게 긴축을 할 것이다 암시를 주고 3월 되어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7일까지는 시장에 어느 정도 금리 올리고 연준이 3월 금리 인상할 것이라 발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1월 27일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1월 27일 이후부터고요. 본격 코인 시장 호재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할 때가 1월 말부터입니다. NFT 주도의 시장으로 이더리움, 폴리곤, 샌드박스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샌드박스는 5월부터 본격 메타버스 서비스 시작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2트릴리언 BBB 법안 1월 말 2월 초 1분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민주당 비둘기파들이 전형적으로 실시하는 금융재정정책을 보면 미국 재무부는 시장에 돈을 뿌리고 연준은 돈을 흡수하는 방식의 정책을 오바마 정부부터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고 시장에 돈을 풀면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 유지되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BBB 법안같이 사회복지 부양책 통해서 자금을 풀게 되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서민층, 취약계층으로 자금이 더욱 많이 증가하는 거고요. 부자들 돈을 빼다가 서민경제 살려서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ETF 2021년 작년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현물 ETF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물 ETF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게리 젠슬러 의장 코인 시장 반드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